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집단 휴진병원의 건보 선지급 끊었답니다. 네, 지금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집단 휴진하고 있는 병원,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등을 포함한 9개 병원에 일단 건강보험 이 급여를 선 지급하는 걸 끊었다라는 겁니다. 이 금액이 얼마냐? 1,000억 원 정도 돼요. 1,000억 원 정도를 끊고. 하지만 휴진을 철회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62개 병원엔 3,600원을 선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휴진을 철회하면 지급을 하겠다라고 압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건보 급여까지도 같이 지금 연계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제 의사들이 여기에 그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아마도 이 의사들의 반응을 정부보다도 의사와 병원은 다릅니다. 의사와 이 정부 사이에 낀 병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신공코리아 남단체도 3연패입니다. 오늘 새벽이었었죠. 남자양공 단체전 보시는 것처럼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남자양공 단체전도 이번에 3연패를 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네. 역시 양공은 한국이구나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팀F 기업회생 신청 정부 5,600억 원 투입입니다. 네. 팀F 어제 저희가 이 팀F 소식을 좀 전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저희 방송이 끝나고 거의 바로 직후에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느냐? 내 사재를 털어서 현금 이 유동성을 좀 마련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뭔가 사재를 터는 이런 방안을 내놨구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약 7시간이 지나서 오후에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 사실 채권이 묶이죠. 네. 그럼 내 사재를 털어서 이 현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한 이 사재 채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기업 회생을 신청을 하면 오전 얘기, 오후 얘기가 다른 거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5,600억 원을 좀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피해자 구제가 될 것이냐라는 점은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더불어서 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 구영배 대표 출국 금지 조치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를 저희가 대담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다음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팀원 위메프 기업 회생 신청 모기업 구영배 대표 출금입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어제 경찰이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고 법무부가 최종 이 출금 조치를 내렸다라는 건데 더불어서 오늘 국회에서 정무위가 열립니다. 이 팀F 사태 관련해서 정무위가 이 정무위에 이 구영배 대표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국회 정무위에 출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 팀F 사태가 일어나고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내비치는 거죠. 오늘 어떤 얘기를 내놓을지 관심이 좀 주목이 되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작업 착수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직제를 개정하고 조만간 인선에도 들어갈 것이다. 그럼 이 제2부속실 김건희 여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조하게 될 거다라는 건데 최근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2부속실 설치로 뭔가 추가적으로 있을 논란 이제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좀 보좌를 하면서 논란 좀 차단해보겠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총인구 3년 만에 늘어났지만 한국인 10만 줄었고 외국인은 18만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총인구도 줄었다 그랬는데 늘어났어? 3년 만에 늘긴 늘었는데 보니까 한국인 수는 줄고요. 대신에 외국인 수가 8만 명이 줄어든 이 한국인보다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른 내용인 건데 생산 연령 인구가 1년 동안 14만 명이나
줄었다라고 하네요. 네. 근데 한국인은 줄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이 늘어났다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정말 다문화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정말 코앞이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충분치 않죠. 더 열심히 또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아까 본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우리 남자 양궁 단체전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죠. 근데 지금 손가락 2개를 하고 그 사이에 금메달을 지금 올렸어요. 뭐냐? 1, 0, 1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01번째 금메달을 땄다라는 거죠. 네. 어제 이 남자 양궁 단체전 이 금메달을 따면서 지금 이 하계 올림픽 누적으로 해선 101번째 금메달을 땄습니다. 슈도프에서 0.1점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잡은 지 3년 만에 3개 금을 땄다, 명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금메달이 0.1점 차예요. 여길 좀 볼까요? 지금 아까 슈도프 얘기를 하는데 연장전입니다. 한 발 쏘고 한 발 쏘고. 네. 한 발 쏘고 한 발. 마지막 한 발이 어땠느냐? 여기 딱 요 가운데가 10.9점이에요. 근데 요게 지금 반효진 선수가 그리고 같이 결승에 올랐던 황희팅 선수가 여기를 썼습니다. 10.4점과 10.3점, 0.1점의 차이로 금메달을 땄다라는 거죠. 이것도 놀라운데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했느냐? 총 잡은 지 3년 만에 했다라는 겁니다. 총 잡은 지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죠. 그런데 3년 만에 세계 명중을 했다? 올림픽 첫 출전이라는 거죠. 만 16살, 거기다가 올림픽 첫 출전인데 바로 금을 거머쥐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클지가 더 궁금해지는, 관심이 가는 선수인 것 같네요.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한 사람입니다. 네. 친한 사람이면 친한 사람이지 왜 친한 사람인 건지 보겠습니다. 사무총장의 개파색 옅은 서범수, 한동훈 민심 당심 변화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금 이 사무총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사무총장이 누구를 임명했느냐? 서범수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하면서 그 이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사무총장으로는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널리 이 얘기를 듣고 찾아봤는데요. 저는 울산에 서범수 의원님을 사무총장으로 한번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화에 유연하지만 어려운 일은 앞장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사무총장을 좀 부탁을 드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홍석준 의원님. 네. 지금 서범수 총장한테 주어진 미션이 결국 변화구나. 그리고 이 변화가 낮은 단계의 쉬운 변화는 아니고 뭔가 어려운 단계구나. 어려운 일을 앞장서는 분이라서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럼 구체적으로 한 대표는 서범수 총장한테 어떤 변화를 원하는 걸까요? 예, 일단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당의 어떤 개혁을 네. 만드는 어떤 그런데 사무총장이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구당 어떤 제안을 했고 그걸 이제 민주당에도 이제 화답을 했는데 그런 어떤 당의 살림살이라든지 당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적으로 실무를 다 챙기는 직책이 이제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당의 개혁을 실질적으로 하는 어떤 역할을 이제 주문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서범수 의원을 하는 데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한 여러 가지 요소 특히 이제 어떤 지역적인 면에서 지금 영남권의 그 의원이 당직자가 한 명도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의 어떤 사람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또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준석 대표 시절에도 또 비서실장을 또 경험한 또 그런 경험도 있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요소를 고려해서 이제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영남권 당직이 좀 없는데 영남권 당직을
신경을 쓴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구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남권이 뭐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일단은 그 한동훈 지금 대표가 이제 영남권을 이제 끌어들여야 된다는 면에서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당직에 이제 영남권을 이제 한 거고 추경호 대표는 잘 아신 것처럼 의원들에 의해서 이미 이제 선임됐기 때문에 네. 그거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사람으로 영남권을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네. 근데 일단 지구당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 초반부터 얘기했었던 게 지구당 부활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총장한테 주어진 가장 큰 미션도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는 사무총장의 개파색 옅은 서범수라고 앞에 형용사를 좀 붙였으면 수식을 붙였어요. 그런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매경은 친한 사람 채우는 한동훈호 정점식 놓고 눈치 게임입니다. 일단 이 앞부분 앞에선 개파색이 옅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친한 사람을 채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김윤영 대변인님. 네, 개파색이 옅은과 친한 사람 이게 방점이 좀 살짝 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방점을 개파색이 옅은 거에 찍어야 되는 겁니까? 친한 사람에 찍어야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의 인선 스타일은 네.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의 그 저희 전당대 캠프 때 네. 언론 인터뷰 배석했었을 때 아주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한동훈 후보가 변화는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만 변화를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의 표정은 굉장히 단호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네. 그 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이 한동훈 친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네. 지난 총선 당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지원 유세를 간 적도 없고요. 네. 전당대 캠프에서 뭐 저희가 어떤 의원이 더 많이 공이 있다라고 따지는 게 매기는 게 되게 좀 모양새가 우스긴 하지만 네. 서범수 의원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의원도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범수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네. 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개파색도 아니고, 네. 개파색이 뭐 옅다도 아니고, 진에서 내 쪽 개파다인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다. 흑묘백묘, 쥐 잘 잡는 고양이면 된다라는 지금 그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신현영 의원님. 여기 뒤에는 지금 정점식 놓고 눈치 게임이거든요. 정점식 지금 이 정책위 의장,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쥐를 잘 잡는 고양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잘 못 잡는 고양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제는 그 감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가 되지 않았나 한동훈 대표에게는 그렇게 보는데요. 실제로는 뭐 예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검찰 초임 시절부터 같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친윤으로서의 그런 정책위 부의장에 대한 반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본인도 법무부 장관할 때 법사위 간사로서의 관계를 만났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관계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불편한 관계는 아니었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대표가 압도적인 그런 결과로 대표가 된 이후에 과연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 점정식 의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네. 그 인사 결과를 갖고 친윤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이것을 부인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상당히 외부에서는 조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변화를 꾀야 되는 시점에서 네.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뭔가 친윤을 받아들이면서 구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의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제3세에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백지 상태에서 고민하고 본인이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그런 사람들을 인선하는데 고심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은 변화를 기치로 내건 이 지금 상황에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계속 같이 예전 사람을 같이 가는 건 이제는 본인이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관련해서 정점식 이 정책위 의장이 계속 같이 갈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여기 이 사무총장이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거는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닌 거는데 임기가 1년 임기라는 부분은 의미가 없잖아요.
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정을 받아서 한다는 건 임명권은 뭐 대표께서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프레임을 엮을 건 아니고요. 그게 뭐 친윤이다 친한. 저는 그러면 친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는 친한입니까? 네, 친한 아니에요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권한은 당 대표한테 있습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네, 지금 당 대표가 바꿀지 말지 쥐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 권한을 쥔 당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어서 들어보시죠. 는 이제 당을 그렇게 설득하는 데 있어서 혹시 정책위의장 자리도 영향을 미칠까요? 인사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 63%의 당신 민심을 동일한 수치를 받았잖아요. 예, 다 받았죠.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수치인데요. 그 의미가 뭔지,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 뜻이 뭔지를 잘 숙고해서 제가 차분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책위의장을 바꿀지 뭐 그대로 갈지도 아직 정해진 경우. 제가 여러 가지 숙고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저희 MBN에 출연을 했죠. 그래서 직접 물어봤더니 저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 한마디가 좀 묘해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과 민심이 같고 이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봐서 숙고해서 결정하겠다. 이건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는 얘기인 겁니까? 이미 뭐 그 당신과 민심이 일치했다는 얘기를 해서 보면 네. 지금 현재 정책위원장을 바꾸겠다라는 의미지요. 바꿀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범수 사무총장도 보면 일단은 개파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뭔 말이냐면 찐유는 아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개파석이었던 서범수 총장을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결국에 한동훈 대표는 결국에는 이 지금 정정식 정책위장이 결국에는 9명의 전체 지도부에서 4대 5로 친윤 그룹이라고 구분되는 분들이 결정 권한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정치에서 보면 신임 지도부가 들어오면 아무리 그게 임명된 지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간에 먼저 내려놓습니다. 신임 지도부에게 결정 권한을 주는 게 관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정식 정책위 의장이 직접은 아니지만 친윤그룹에서 임기가 남았다. 나 임기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본인의 의사보다는 외부의 어떤 나름대로의 조언이나 아니면 구도가 있지 않냐. 보통 알박기라고 하죠. 하나를 이제 알박기를 해놓고 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드러내면 한번 볼까? 한동훈 대표가 친윤과 각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그 어떤 가늠자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발언들을 자료화면에 보면 네. 이미 결정이 됐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아마 정책위장을 본인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꿀 공산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이른바 알박기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점식 의원이 지금 친윤과의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지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보는 가늠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이제 어떤 친한 그룹의 이 당직 인선을 좀 보면 같이 볼까요? 네. 일단 비서실장의 박정하 의원, 재선의 박정하 의원 그리고 어제 서범수 사무총장을 임명을 했죠. 그리고 사실 남은 게 지명직 최고위원도 같이 얘기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위 의장 자리 여기를 바꿀 것이냐 그대로 같이 갈 것이냐 유임해서 요 여부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사실 요 부분이 한동훈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한 이 인사를 보고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정점식 의원 아까 말씀 중에 나온 거는 나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는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실까요? 회장님 다름 아니고 인선 관련해서 지금 여러모로 말이 좀 많잖아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 한동훈 대표 지지자가 좀 이렇게 의원님 페이스북에 사퇴해라 이런 식의 댓글 남기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임기는 혹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말이 많다라는 기자의 얘기에 무슨 말이 많아요? 전혀 없는데?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퇴하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뭐 댓글은 표현의 자유죠? 라고 얘기하고 쑥 지금 들어갔거든요. 홍석준 의원님. 네. 근데 이 얘기인 즉슨 밀어내기 전에 자진 사퇴할 생각은 나는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예, 일단 그렇게 보이죠. 정진식 의원은 그 작년에 이제 이제 부인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 대통령께서도 조문할 만큼 대통령하고 또 친분이 있지만 또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도 검찰에서도 친분이 있고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법사위에서도 친분이 있어서 이게 뭐 친윤 친한 간에 이런 어떤 눈치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한동훈 대표 개인적인 그런 인연도 있는 데다가 네. 그리고 정진식 의원이 지금 정책의장으로 임명된 게 지금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가 바뀜으로써 이제 당연히 당직을 개편한 것은 상례이긴 상례인데 정진식 의원까지 바꾸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 포인트 그리고 후임자가 과연 정진식 의원보다 더 당내에서나 뭐 여러 가지 능력면에서 더 좋은 사람이 있느냐 이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홍 의원님께서는 아직 바꾼다고 결론을 내린 건 아니다. 여전히 좀 고심 중이다라는. 예, 제 생각에도 바뀔 가능성이 더 많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반드시 바꾸겠다는 생각도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과연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어요. 자진 사퇴했으면 하고 시간을 주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신 의원님. 뭐 시간을 들여도 자진 사퇴를 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어떻게 판단할 건지 한 대표의 고심 시간이라고 보입니다. 약간은 시간을 끌기를 하면서 크게 갈등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길 원할 텐데요. 네. 실제로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예전에 정책위의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이었다가 이재명 대표 시절입니다. 그리고 정태호 우리 정책위의장으로 바뀌는 게 네. 사실은 친명에서 친문의 탕평책의 일환으로 사실은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물론 진성준 의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실무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재임명한 게 22대 국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책위 의장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능력과 실력을 보일 수 있는 민생 이슈를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태가 있을 때 정권이 교체했을 때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국무위원회에 들어와서 비공개까지 같이 있는 것이 사실은 불편하고 허심탄회하게 국무위원들이 논의를 못한다는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되게 불편했던 거잖아요. 같은 상황으로 한동훈 대표 시절에 네. 최고위 비공개에서 모든 사사건건의 논의 내용들이 정정식 정책위의장을 통해서 대통령실까지 연결이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이 한동훈 칼라의 그런 대표성 있는 지도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한 대표는 이제 부담스러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마음은 교체로 이만큼 기울었다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쭉 해주고 계세요. 근데 아까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 이 정점식 의원은 밀어내기 전까지 내가 자진 사퇴할 의향은 없다라는 취지를 사사히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좀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이 상임정국위원회의 당헌 해석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에요. 아마 제 기억에 김기현 대표 때는 당시 정책의장이 이제 사의를 표하고 그래서 아마 새로 임명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지금 상황이 약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왜 물러나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왜 또 그 임기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버텨야 되는 상황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상임정국위원회에 물어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지금 친윤으로 분류가 되죠. 친윤으로 분류가 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걸 상임정국위의 당헌 해석을 좀 맡겨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라고 한다면 아까 정점식 의원은 밀어내기 전까지 자진 사퇴는 없다라는 입장이었다면 서영수 대변인 이거는
밀어내도 당원 해석으로 붙잡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국민의힘이 망하자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용산에서 대통령이 실질적인 총재 권한을 누려왔다는 것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뭐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 없다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당무 개입 노골적으로 했고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세웠던 게 용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63%의 당시 민심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용산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지도부가 드디어 들어선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알박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앉혀놔야 4대5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결정 하에 놓여 있다. 결국에는 정책위의장을 통해서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 그냥 적당히 용산의 지배하에 그냥 김기현 시즌2로 가느냐 이 기로에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골목이를 앉는 것이고 아까 김재원 최고도 얘기했던 것이 네. 오죽하면 무슨 정책위의장을 상임정국위원회에 물어봅니까? 이거는 대표의 권한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정정식 정책위의장이 정치를 하는 분이라면 이거는 본인이 사직서를 내놓고 제이신임을 물어보는 정도의 룸은 줘야 돼요. 새로운 지도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잖아요. 아까 자료화면에. 나간다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건 틀림없이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용산이나 친윤들의 조언, 버텨라. 그래야만 한동훈 지배체제를 용산에서 나름대로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부러뜨리려고 용산이 했으나 그거는 당심에 밀려서 막아서서 안 됐지만 이제는 한동훈 대표를 길들이기에 나섰기 때문에 결국엔 그거를 거부하느냐 마냐는 한동훈 대표의 결정에 달렸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얘가 쭉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의 마음은 교체 쪽으로 좀 기울었는데 정점식 의원은 자진 사퇴할 의향은 없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김인영 대변인님, 네. 한 대표가 교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지금의 이 상황은 굉장히 곤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일단 지금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 게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인선 관련돼 가지고 물론 서범수 사무총장의 의견이 얘기하지만 8월 10일까지 인선을 하겠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보통 네. 통상적으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당직 인선을 바로 합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을 가지고 있고 오늘 한동훈 대표의 일정은 통상 일정입니다. 숙고할 시간을 가지시겠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보통이었으면 굉장히 많은 일정이 있으셔야 그쵸. 되는데 통상 일정을 잡았다. 숙고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정정식 의원님의 아쉽습니다. 처신이 굉장히 아쉬운 게 정정식 의원님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개파색을 다 떠나서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신데 재신임을 대표한 데 위임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었겠지만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한동훈 대표한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것도 지금 고려해서 그렇기 때문에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문제는 정정식 의원의 처신이 저렇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이게 더 이상 능력으로 고려되는 게 정치적 영역까지 넘어간 거거든요. 아하. 그런 점 때문에 고려되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62.8%의 지지율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지율의 민심에 응답하는 것도 대표로서의 의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자신에 대한 인기에 대해서 무섭고 두렵다는 표현도 하셨거든요. 거기에 변화의 기치를 걸고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부응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길게 가지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면 김윤영 대변인의 말씀과 신현영 의원님의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처음에는 일 잘하는 이 주자 잡는 고양이 그거 고려해서 위임할 수도 있지라는 것도 다 이게 대안이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 너무 시선이 주목되고 변화 어떻게 바꿀 거냐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젠 안 바꿀래야 안 바꿀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정치의 영역으로 이제 와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한동훈 대표 오늘 말씀처럼 이제 통상 일정입니다. 공식 일정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오늘 중에 고심을 끝내고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관심이 모아지네요.